공식 발표 기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3월에만 3골 2개의 도움. 손흥민은요, 프리미어리그 3월에 선수 후보에 등극이 됐습니다. 통산 5번째 수상에 도전한다라는 기사까지 올라왔죠.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아니라 그냥 한국 그 자체를 대표한다. 이런 극찬이 쏟아질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지금 엄청난 위상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손흥민 선수의 아예 찐팬이신 분들이 최근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가짜뉴스를 선별해내고 팩트를 전달해드리려고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홍보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이 손흥민 선수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진짜 가짜뉴스가 한 90%가 태반입니다. 그 영상들이 평균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에선 적어도 뉴스 기사로 나온 팩트를 전달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대단한 손흥민 선수에게 지적질을 하는 나라와 선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야유에 손흥민의 쉿 세레머니, 우레이 발끈, 월드 클래스답게 행동해라. 자, 뭔지 아실 겁니다. 지난해 월드컵 예선 중국전에서 멀티골로 3대0을 아주 그냥 대승격파한 손흥민 선수. 이 당시 때 골 넣고 나서 이 중국 관중들이 엄청난 야유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쉿이라는,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로 이렇게 골 세레머니를 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죠. 우레이 선수. 월드 클래스가 그렇게 도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었던 우레이 선수입니다. 아마 이거 이 당시 때 정말 많이 화제가 돼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시던 분들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분개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상당히 이 당시 때 우레이의 발언에 대해 사실 많은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우레이는 심지어 손흥민 선수에게 너는 월드클래스 선수다, 골을 넣은 뒤 팬들에게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손흥민 선수에 가서 막 따지는 우레이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우레이가 직접 공개한 손에게 던진 항의 메시지. 월드클래스가 그래서는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때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딱 넣고 나서의 모습이었죠. 멋지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세레머니를 하러 다른 선수들과 함께 다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뭐 관중들의 야유가 엄청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셀카 세레머니까지 하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때 우레이 선수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따지죠? 심지어 손흥민 선수의 팔까지 잡아 당겨버립니다. 이 대놓고 시비 거는 모습이잖아요. 그 당시 때 이 많은 이용자들, 커뮤니티 이용자들, 시청자들 굉장히 분개함을 느꼈습니다. 어딜 만지냐. 그 와중에 웃고 있는 손흥민 정말 기가 엄청나게 세다. 우레이 진짜 예의 없어 보인다. 손흥민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여유 있고 완전 세 보인다. 왜 몸에 손대냐? 이런 막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뒤에서 뛰어오던 손흥민 선수의 보디가드가 있었죠. 바로 황희찬 선수입니다. 잽싸게 와서 이렇게 우레이 선수를 밀어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게 든든하게 막아주는 모습을 보고 사실 많은 축구 팬분들은 또 감동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와는 다르게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많은 후배들, 동료들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감싸준다. 이때 오죽했으면 심판까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축구 팬들에게 좀 보여졌었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우레이 선수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님에도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실 이 중국 팬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방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우레이 선수가 다시 여기에 불을 지핀 거죠. 최근 이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중국 방송 같아요. CCTV인 거 보니까.
중국 팬들 도발하지 마라. 중국의 간판 스타가 직접 던졌던 한마디를 공개했다. 바로 지난해 11월 A매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선수가 따지는 말을 한 거죠. 바로 3월 30일 날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우레이 선수는 주심에게까지 가서 항의를 이어갔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 당시 때 야유를 그치라는 메시지로 중국 관중들에게 그 손가락 제스처를 한 거였던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최근 3월 30일에도 CCTV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 우리 중국 팬들을 바로 앞에서 조롱하는 제스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런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중국 팬들에 대해 야유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제스처였지만 우리의 선수는 오히려 중국인들을 도발하는 거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최근 인터뷰에서 공개가 되면서 한 번 더 중국인들이 좀 난리가 났고 한국 팬들도 굉장히 분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언론은 손흥민 선수에게 호의적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강인의 말처럼 탁구를 통해 결속력 가능하다. 손흥민 행동 이상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강인 선수의 탁구 사태 기억나시죠? 중국인들은 이 당시 때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두둔했습니다. 아, 탁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결속력 가능한데 왜 손흥민 선수가 오바하냐? 왜 몸싸움까지 번지게 만들었냐? 갑질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중국인들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감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좀 보여드릴게요. 반역자는 사라져라. 이 당시 때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던 자신들의 자국민 또 다른 중국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장에서 집단 린치가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끌려 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던 중국인 팬인 것 같은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린치가 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인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감이 굉장하구나.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중국의 네티즌들은 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중국으로 귀화해라. 어이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손흥민 선수를 또 탐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또 비판할 때는 비판하는 그야말로 전혀 다른 두 얼굴의 모습을 이 중국인들과 중국 팬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당시 때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었거든요. 중국 팬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사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은 손흥민 선수에게 중국으로 귀화하면 더 큰 지지를 얻고 명성과 돈도 벌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중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런 말들까지 했으며 한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끓는 냄비처럼 금방 끓어 넘치는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레이 선수가 한 번 더 황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에서 최근에 쏟아낸 거죠. 자, 손흥민 선수 최근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클루셉스키 선수와의 지금 일화도 엄청 번지고 있죠. 너 뭐 하는 거냐? 라며 막 그라운드에 손을 내리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잡혔을 정도로 이 클루셉스키 선수의 이번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전에서의 부실한 모습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죽했으면은 뭐 그런 가짜 뉴스도 보이더라고요. 웨스트햄전 주심이 뭐 징계가 확정이 됐다.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답답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료 직전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고 한 번의 역습으로 상대 진영까지 돌파한 토트넘이었는데요. 좌측면에서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고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각을 좁히고 있던 수비수에게 막히게 됐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났죠. 그러니 손흥민 선수는 차라리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겠냐.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라운드에 주저앉았고 앞에 다가오는 클루셉스키 선수에게 불만 섞인 반응까지 보이며 그라운드를 손으로 치기도 했죠.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레이 선수가 이야기하며 이렇게 막대할 수 있는 선수일까요? 중국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일까요? 미국 언론에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해명 발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쏜 레전드 논쟁 과열. 아니야. 프리미어리그 최고 맞아. 미국 언론 매체에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레전드 선수가 아니다. 이런 황당한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 언론 매체에서는 아니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다. 레전드라는 단어는 올바른 맥락에서 사용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토트넘 팬들의 격분을 샀었던 영국 방송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극찬을 쏟아냅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약한 발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억울할 선수이다. 올 시즌 경기 400경기를 나선 것은 특별한 이정표다. 웨스트햄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뿌듯함이 느껴진다 라고 말을 했던 손흥민 선수 입장처럼 이 미국 언론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엄청난 월클 선수를 이 중국의 우레이 선수가 이렇게 잡아 끌고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중국인들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대놓고 또 한국 팬들을 무시할 수 있는 처사겠습니까? 제가 볼 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톱, 손톱이라고 불리우죠. 손톱이 침묵하자 허수아비가 되었다. 이쯤 되면 의존증, 손흥민 경기력에 좌우되는 토트넘 4위 탈환 과연 가능한가?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1대1로 비기게 되면서 토트넘의 4위 탈환이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새벽 시간대에 응원하면서 아마 본 경기를 보셨을 수많은 축구 팬분들께서는 안타까움과 탄식이 터져 나왔을 텐데요.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손톱 의존증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분명히 직전 경기에서 15호 골까지 터뜨리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바꿔놓고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거나 도움이 없다면 이 토트넘이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캡틴이자 팀의 원톱 스트라이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손흥민의 컨디션에 따라 토트넘의 경기력 레벨이 좌우된다라는 것이 웨스트햄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컨디션이 좋아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칠 때는 그야말로 챔피언스 리그 탑 클래스 수준의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유럽의 세컨드 티어 팀으로 전락해버리는 셈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머리를 짚을 정도로 굉장히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결국 쉽게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날아다니는 시합에서는 이 토트넘이 정말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아주 강팀이 되지만 손흥민 선수가 조금이라도 컨디션 난조를 보일 경우 굉장히 팀의 경기력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3일 오전 4시 15분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이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노렸지만 1대1로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우승은커녕 4위를 해야 하는데 만약 승리를 했다면 4위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치면서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를 2점으로 줄이는 데에 만족했습니다. 현재 에스턴 빌라는 여전히 59점이고 토트넘은 57점이죠. 이걸 역전하지 못하면 4위 탈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토트넘이 비기거나 지는 경기에 전형적인 패턴이 또 나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출전하여 풀타임 또는 풀타임에 준하게 열심히 뛰었지만 고립되거나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토트넘의 경기력은 여지없이 추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격의 스피드는 느려지고 이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앞선의 손흥민에게 패스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돌발적인 상황이라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졌다라고 해요. 일각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라는 선수, 아마 토트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선수가 뭐 일각에서는 너무 자기만의 어떤 독단적인 플레이를 했다. 원톱으로 달렸다.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 했는데 이 대안 클루셉스키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자, 제가 좀 보여드릴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이 클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 좀 많이 친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보여준 몇몇 장면들이 사실 손흥민 선수의 팬분들을 또 굉장히 분개하게 만들었다. 또는 역시 손흥민은 남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의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 허리를 숙이고 있는 선수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클루셉스키라는 선수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선수가 보여줬던 행동이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 이번 경기 결과까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좀 더 기사를 읽어보면 결국 비판은 손흥민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뒤따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 엄청나게 뛰어다녔지만 이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하자 현지 매체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평점이 굉장히 낮았어요. 6.9점을 부여했고 풋볼 런던은 심지어 굴욕적인 평점 5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격 지역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축구가 혼자서 하는 경기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원톱으로 스스로 패스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플레이를 했다라는 오해까지 벌어질 정도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지 못하면 굉장히 휘청거린다는 얘기예요. 기사에서도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이번 웨스트햄전을 통해 입증이 됐다라고 합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 토트넘은 전 세계 모든 팀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패배자처럼 경기를 하기도 한다.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은 그야말로 추락할 것이다. 심지어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지금의 순위가 아니라 12위까지 추락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디션 난조였냐? 아니면 실력이었던 거냐? 웨스트햄전의 무득점의 원인은 무엇인 거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였다. 이것이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 골이 이어지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손흥민 선수는 팀의 중앙 공격수로 출전했지만 경기가 큰 영향력 없이 끝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5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낸 득점포로 웃었긴 했지만 사실 결국 실점까지 터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런 원인을 볼 수 있어요. 그 누구나 알 수 있던 손흥민과 동료들의 문제점이 있었다. 자, 그럼 정말 클루셉스키란 선수가 방해를 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손흥민이 공격 과정에서 동료들과 동선이 겹치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선이 계속 겹쳤다라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막 팀플레이도 많이 하고 솔로 플레이도 강력한 선수지만 이 동선이 겹치게 되면 제 실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축구라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임에도 이 선수들의 동선을 잘 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이 클루셉스키 선수 도대체 무슨 경우가 있었길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을까요? 자, 이 장면은 클루셉스키 선수가 이렇게 엎드려서 양말을
벗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양말을 벗고 움직였는데 중요한 건 이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십니까? 흰색 무언가를 이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그냥 벗어두고 갔습니다. 이게 양말인지 뭐 안에 보호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두면 이 축구장을 관리하는 관리팀이 이걸 다 정리를 합니다. 뭐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여기에서 벗어두고 갔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지나가면서 본 거죠. 시야에서 걸린 겁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보이십니까? 이 곁으로 가서 이게 뭐야? 하고 살펴봅니다. 이때 클루세프스키 선수는 여기 옆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고요. 결국 손흥민 선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본인이 다가가서 이 셉스키 선수가 두고 간 무언가를 직접 주워서 걸어갑니다. 결국 저게 쓰레기였던 양말이었던 이 축구장에 무언가를 벗어두고 간 선수는 클루세프스키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다른 직원들이 치우게끔 두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주워서 간 겁니다. 이걸 본 많은 팬들은 이러한 말을 해요. 야, 클루세프스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너의 뒤치다거리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우픈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줍고 쫓아가는 손흥민 선수인데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이걸 얼핏 봤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아마 양말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양말 안에 있는 그 보호대가 아니었을까? 정강이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걸 왜 여기서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이걸 주워서 곧 뒤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주장인데 말이죠. 야, 주장이 갑질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스템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이 단체 생활인데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다른 선수의 이렇게 두고 간 뭐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주워서 본인이 들고 가는 이 모습. 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큰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토트넘 400경기 클럽에 가입된 비유럽 선수 최초의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트넘 400경기를 뛴 비유럽 선수 중에 최초로 손흥민 선수가 등재가 된 거죠. 이 대단한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 지금 아시아의 어떤 선수가 심지어 비유럽 선수에서는 아예 최초라고 말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겠습니까? 심지어 공격 포인트로서는 손흥민 선수는 벌써 3위입니다. 골키퍼의 전설인 슈마이켈이 극찬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탐욕이 없는 선수다 라고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이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 슈마이켈 선수는 레전드 골키퍼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환상적이다. 팀을 위해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뛰어다닌다. 더불어 그는 리그 내 득점 5위 안에 들면서도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 누군가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바로 공을 패스하곤 한다. 필요한 득점을 해내고 기회까지 창출해낸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을 정도입니다. 이 레전드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이토록 극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탑급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마 축구 팬들, 시청자분들의 이 현명한 댓글 내용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시는 장면이 많은 팬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장면조차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후담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사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객석에 있었던 토트넘의 한 팬 중에 한 분이 태극기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다가가서 태극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깜짝 놀랬다라는 제스처를 보였던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에 태극기만 보였다 하면 그쪽으로 골 세레머니를 하러 달려가거든요. 오죽했으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은 태극기가 필살기다. 경기를 응원하러 구경 갈 때 태극기 꼭 가지고 가라. 이런 말들까지 괜히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장면인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 태극기, 손흥민 선수가 관객분에게
태극기를 건네받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순간 손흥민 선수의 이 오른쪽 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태극기를 받기 전에 태극기에 경례를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이 짧은 순간에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면서 경례를 하고 태극기를 받아드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우리나라 팬분들 또 전 세계 팬분들이 보면서 야 정말 국위선양하고 있구나. 국가대표가 아니고 한국대표라고 불리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저런 모습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는 결정적 이유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연령대를 보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엄청나게 극찬하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15호 골이 폭발하자 대한민국이 들끓었고 토트넘이 들끓었습니다. 손흥민도 인정했다.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한 그 결과가 15호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짜릿함을 맛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승리를 자축하기도 하는데요. 1대1로 팽팽했던 후반 41분 손흥민 선수의 골로 승부가 결정난 거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전반전부터 이미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좌측, 우측 골대를 연속으로 강타했지 않습니까? 골문 밖으로 흘러 아쉬움을 삼킨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득점포를 터뜨리면서 환하게 웃게 되었습니다. 2대1로 승리한 이번 토트넘전, 쉽지 않았죠. 장거리 비행 강행군이 있었고요. 골대 불운까지 오죽했으면 축구팬들 사이에서 저 축구 골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수호신이 있는 거 아니냐. 야신이 골대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슈팅 2번이 허무하게 골대를 쳤습니다. 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골대를 맞은 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 나쁜 거다. 이러한 말도 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에이스 해결사 역할은 본능이었다라고 언론사에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이스 해결사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는 양팀 통틀어 최다 점수인 평점 8.2점을 받으면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60번째 득점을 기록하면서 1960년대에 활약했던 클리프 존스의 159호 골을 제쳐버리면서 토트넘 구단 최다 득점 5위에도 오르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서는요, 손흥민은 EPL에서 가장 많은 5차례 결승골을 넣은 선수로 집계가 됐는데,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5번째로 결승골을 넣은 선수로 우리나라 한국 선수가 집계된 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감독 역시 피곤했을 거지만 그런 걸 절대로 핑계 삼지 않는, 상대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경기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하고 싶어 하고 늘 그렇게 경기를 하는 손흥민 선수가 존경스럽다라는 모습까지 비춰내는 감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A매치 이후 휴식기 직후에는 항상 그 경기가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대를 2차례나 맞췄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좌절도 했고 운이 나쁘다, 불운한 날이다 라고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주장으로서 침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결국 팀 승리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고 했는데, 이런 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는 순간이 많이 오실 텐데,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주장으로서, 토트넘의 최고 에이스 선수로서 그런 좌절감을 매 경기마다 많이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매번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있다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라는 직함보다 한국 대표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조삼모사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다.
이런 극찬이 왜 쏟아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리그 15호 골을 터트린 손흥민 선수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 EPL 최다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언론사에서 기사가 터져 나옵니다. EPL 최고의 해결사는 바로 나다. 종신계약 오퍼 이유를 증명한 바로 소니다. 종신계약 오퍼라니. 아시다시피 최근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EPL 기대 득점 9.98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제 15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요, 기대했던 득점보다 약 5골, 5호골을 더 넣어버리는 결정력을 뽐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넣은 득점이 무려 5개나 된다라는 뜻인데요. 어떻습니까? 결국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왜 파격적인 연장 계약을 제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같이 월등한 골 결정력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평균 유럽의 주요 구단들은요, 30살이 넘은 선수에게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선수 생명 나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아주 이례적이에요.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상 종신 계약을 최근 제안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기자 이야기를 따라 보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간의 재계약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해요. 사실 해리 케인 선수가 올 시즌 바로 독일의 바이에른 민헨으로 떠났지만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 토트넘은 오히려 케인 선수가 있었던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놀랍죠? 더불어서 88분 경기를 뛴 손흥민 선수는요, 경기 최우수 선수 MOM에 뽑혔고 풋볼 런던으로부터 주장다운 퍼포먼스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역대 득점 단독 5위라는 소식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함께 뛰고 나를 지도해준 사람들과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클럽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자랑스럽다. 자신의 모든 공을 항상 팬들과 함께했던 팀원들에게 돌리는 손흥민 선수예요. 이 역전골을 넣는 모습을 또 살펴보면 얼마나 정말 악착같이 경기 내내 달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느 선수라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할 법도 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